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파이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 시퀀스 자료형 중에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라는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라는 시퀀스 자료형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주 사용하는 그 시퀀스 자료형이면서 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리스트라는 자료형은 그 뮤터블해요. 뮤터블 타입이에요. 즉 수정하고 이런 삭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가 혼합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수들의 집합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수들의 집합 수만 갖고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프루츠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애플, 바나나, 멜론 해가지고 스트링으로만 가지고 이 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 또 여기 컴바인드라는 리스트를 보면은 숫자와 이런 스트링과 또 그 안에 리스트가 또 들어갈 수도 있죠. 리스트가 들어갈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중첩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수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튜플이라는 자료형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혼합된 데이터들이 섞여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퀀스 자료형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퀀스 자료형의 특징이 인덱스 순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이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덱스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리스트가 하나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0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1, 2, 3, 4에서 마지막 끝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특징 뭐냐면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이렇게 -1 갖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나 혹은 튜플이든 뭐든 시퀀스 자료형의 마지막은 -1 갖고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1, -2, -3 이렇게 순번을 음수로 할 때는 끝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엘리먼트를 잡고자 할 때는 -1을 쓰십시오. 그래서 프라임스 제로 하면 2가 될 것이고 프라임스 6가 되면 17이 될 것이겠죠. 그 요 값은 인덱스고, 요 프라임스라는 리스트의 0번째 위치에 있는 값이 뭐냐, 2라는 거죠. 요소의 값. 그 다음에 6번째 위치에 있는 프라임스라는 리스트의 6번째 위치에 있는 값이, 즉 그 요소가 뭐냐 하는 건 17.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인덱스를 가지고 그 값을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임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은, 앞에서 예를 들은 그 프라임스라는 소수들의 리스트로 된 그 자료일 때 이제 프라임스라는 게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라임스의 제로, 프라임스의 1 인덱스를 각각을 가지고 각 인덱스에 대해서 2, 3에서 17, 19까지 이렇게 8개 자료가 그 프라임스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참조 변수로 매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다, 이렇게 스트링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은 그 그릭이라는 그 참조 변수가 이제 메모리 그 네임스페이스에 잡히겠죠. 그 내부에는 이렇게 세 개의 그 그릭 제로, 이렇게 그릭 1, 그릭 2, 그릭 제로가 얘를 가리키게 되고, 그릭 1이 얘를 가리키게 되고, 그릭 2가 얘를 가리키게 되면서, 그릭 제로에는 이제 그 스트링의 길이 값하고 알파, ALPHA 이런 게 값 스트링이 저장되어 있고요. 요 그릭 1에는 그 스트링의 길이와 베타라는 BETA 이런 식으로 저장돼서 요런 그 스트링 리스트인 경우는 이러한 내부 구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 자주 얘기했듯이 그 시퀀스 자료형은 다 인덱싱 기능하고 슬라이싱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인덱싱은 그 이 시퀀스 자료형은 모두 다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순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퀀스 자료형 중에 자기 어떤 특정 요소의 번호, 순번을 우리가 인덱스라 했고, 그 인덱스를 가지고 동작을 할 경우 그걸 인덱싱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은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시퀀스 자료형의 부분을 추출해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고 조작을 할 경우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인덱싱은 리스트 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다루니까 리스트 내 각 원소에 해당하는 순번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각 개별 그 시퀀스 자료형의 각 개별 요소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뮤터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정, 삭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준 것처럼 프루츠라는 그 스트링 리스트가 있을 때 그 프루츠 2는 멜론을 가르치겠죠. 0, 1, 2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프루츠 2면 이제 멜론이죠. 멜론을 워터멜론으로 바꾸겠다. 참외를 수박으로 바꾸겠다 했을 때 프루츠를 바꿔버리면 프루츠 2를 찍어보면 워터멜론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프루츠 보면은 그 멜론이 빠지고 워터멜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삭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프루츠 1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델하고 딜리트죠. 딜리트 프루츠 1 해주면 프루츠 1 그 엘리먼트 바나나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프루츠를 보면은 애플, 워터멜론, 오렌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게 되죠. 이렇게 수정하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내부 구조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 프루츠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요 네임이 등록이 되고 이제 프루츠 0, 프루츠 1, 프루츠 2, 3에 대해서 각각 요 스트링들이 매핑이 됐다가 아까 이제 멜론을 워터멜론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사라지면서 워터멜론을 만들고 얘가 이제 이걸 가르치겠죠. 그리고 삭제를 해버리면 프루츠 1 바나나를 삭제해버리면 요것이 없어집니다. 요 자료가 없어지고 세 개가 남아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수정과 삭제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뮤터블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그 명령어가 진행될 경우 넘버스의 내부 구성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5, 7, 11, 13, 17, 19, 29, 31 이렇게 이제 5부터 5 이상에서 31 이하의 소수로 이렇게 구성된 리스트였을 때 넘버스 1 하면은 넘버스 1에다 3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넘버스 1이 오고죠. 7의 위치죠. 그러면 5, 7, 11이 5, 3, 11, 13 이렇게 해서 5, 3, 1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델 넘버스 3 하면은 그러니까 5, 3, 11, 뭐 13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넘버스 3니까 0, 1, 2, 3, 12, 13이 삭제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5, 3, 11하고 17로 가겠죠. 그 다음에 넘버스 3에다 37을 집어넣으니까 17 대신에 37이 되니까 5, 3, 11, 37 이렇게 가겠죠. 37 다음에 이제 19, 29, 31 이렇게 들어갔겠죠. 여기서 넘버스 5가 0, 1, 2, 3, 4, 5 요거죠. 넘버스 5를 넘버스 4에다 집어넣으니까 19에다 집어넣으니까 요 19가 23으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 있죠. 23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 끝나고 나면은 5, 3, 11, 37, 23 이 두 개가 해버리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데이터 23,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한번 여러분들 실행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그 실습에서 그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그 지금 VS 코드를 돌려가지고 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해서 요 앞에 걸 그대로 쳐봤습니다. 그 넘버스는 해갖고 5, 7, 11, 13, 17, 19, 29, 31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이제 넘버스 1에다 3을 집어넣고 했고 나 때 넘버스가 이렇게 바뀌었고 넘버스 3을 지웠을 때 넘버스가 이렇게 바뀌었고 넘버스 3에다 37을 넣었을 때 넘버스가 이렇게 바뀌고 넘버스 5를 넘버스 4에다 이제 저장했을 경우 넘버스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29, 29 이게 23이 아니라 29죠. 29, 29에서 5, 3, 11, 37, 29, 29, 11 29, 29, 31이네요. 요렇게 들어가 있죠. 맨 마지막 거까지 해서. 보셨죠? 이해하겠죠? 자, 이제 슬라이싱을 보시면은 그 아까 그
슬라이싱이라는 건 시퀀스 자료의 일부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제 가공할 때 추출해 가지고 뭔가 이제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슬라이싱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쓰는 것 잘 이해하시죠? i부터 j-1까지 k씩 건너뛰면서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리고 이제 -1은 마지막을 가르친다라는 거. 여기서 프라임스 2, 3, 5 잡았을 때 요 프라임스하고 0, 5, 2 이렇게 되면 0부터 4까지 2씩 건너뛰면서 추출해라 이거예요. 0부터 5까지니까 0, 1, 2, 3, 4, 5니까 13까지죠. 13까지에서 2씩 건너뛰라니까 2, 5, 11을 찍겠죠. 그래서 3개가 추출이 됩니다. 그 프라임스 -1 하니까 19를 찍죠. 마이너스를 맨 마지막 걸 찍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스 앞에 거 아무것도 없이 이해하면 처음부터 그 끝까지 2씩 건너뛰면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2, 5, 11, 17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0하고 중간에 끝이 없어지면 시작부터 끝까지 2씩 건너뛰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죠. 2, 5, 11, 17 똑같고, 이제 프라임스 2하고 중간에 볕담은 그 2부터 끝까지 2개씩 건너뛰어라 하니까 2부터니까 0, 1, 2, 5부터죠. 5, 11, 17 이렇게 찍어주죠. 그 다음에 프라임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0부터 끝까지 그 하나씩 건너뛰어서 찍으라니까 그대로 나오죠. 자, 이 리스트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드는 이제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 파이썬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가장 쉬운 게 그냥 대괄호에다 주고 그 저희가 열거하고자 하는 리스트를 그 속에다 하나 콤마를 가지고 열거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걸 참조 변수 하나에다가 할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를 써서 만들어낼 때 여기 한번 잠깐 예를 한번 보시면은 리스트 해가지고 여기다 WHCOHUNG 이렇게 쳐주면 요 스트링 하나하나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WH 각 시퀀스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 range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 range 함수를 쓰는 건데, 이 range 함수라는 게 그 시퀀스 자료를 만들어내는 함수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리스트 해가지고 range 해서 0부터 5까지, 이러면 0부터 4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0, 1, 2, 3, 4 하는 5개의 요소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range 함수가 어떤 이런 순차형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상당히 좋은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맵 함수를 써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예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그 자료 시퀀스 자료형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A 해가지고 1, 2, 3, 4, 5, 6, 7 이렇게 직접 자기가 열거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대괄호 갖고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렇게 range라는 함수를 갖고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0에서 6 각하면 1, 2, 3, 4, 5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스트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시퀀스 자료형을 하나 아무거나 넣어주면 돼요. 스트링을 집어넣었을 때 아까 각 문자 하나하나씩 다 리스트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게 튜플 자료형을, 이건 튜플인데 튜플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 튜플 자료형을 넣어주면은 또 튜플 자료형을 리스트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요 리스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리스트 연산자하고 리스트의 메소드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은 len 하면은 그 리스트 시퀀스 자료의 길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 지금 A는 7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len A 하면 7을 출력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라는 리스트를 저렇게 5개 요소로 만들었을 때 A라는 요소와 A라는 리스트와 B라는 리스트를 플러스를 시켜주면은 2개의 리스트를 합병합니다. 합병을 해서 더 커지는 그 리스트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제 요소 수가
저거는 7개고 얘는 5개면 12개짜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곱셈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A 곱하기 2 해버리면 리스트에다가 두 개, 요 똑같은 리스트 두 개를 반복해서 크기를 키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A가 2314076 2314076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A가 2314076으로 다시 바꿨죠. 그래서 2314076이 두 번 나오죠. 2314076, 2314076 곱하기 5 하면 저게 5번 반복돼 버려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덧셈에서 두 개의 리스트를 합병하는 거고, 곱셈하면 하나의 리스트를 반복시키면서 그 요소 수를 늘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ppend라는 이건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를 가지고 객체의 닷하고 이런 이제 메소드인데, 이렇게 객체의 잠조 변수 닷하고 메소드 이름 갖고 적어주는데, 이 append라는 거는 요소를 적어줘야 됩니다. 안에다가 이렇게 99하고 요소를 하나 적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a.append 99 해버리면 그 A란 리스트에 99 요소가 추가된 리스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추가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extend라는 메소드는 a.extend 해가지고 여기다 요소를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합병하는 개념이에요. 두 개의 리스트를. 그러니까 차라리 extend 할 바에는 차라리 플러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그래서 a extend b 해버리면은 저렇게 합쳐져 버려요. 저기다가 대고 예를 들어서 a extend 해가지고 요소를 적어버리면 오류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a는 간단하게 합시다. 1, 2, 3 주고 b는 4, 5, 6 줬을 때 a.append a.append 해가지고 요건 요소를 적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a에다가 다 4를 추가하겠다. 그럼 4를 적어주면은 a가 4가 추가됐죠. 자, 그래가지고 extend를 한다. a.extend extend 해가지고 요소를 적어버리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extend는 합병 개념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요소로 해서 extend 시켜야 돼요. 그래서 a.extend 여기다가 4, 5, 6 이렇게 리스트를 줘버리면은 이제 A가 이렇게 1, 2, 3, 4, 4, 5, 6 추가돼서 확장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extend는 두 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합병할 때 씁니다. 그러면 A 적어주면 이제 A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1, 2, 3, 4, 4, 1, 2, 3, 4, 4, 5, 6이 됐다가 거기다 다 4, 5, 6이 더 추가된 거죠. B 리스트가 추가된 거니까. 이 extend와 그 append 차이점을 알겠죠. 이거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clear는 그 리스트 내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a.clear 이래버리면 A 내용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죠. empty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피하겠다 그러면 C에다가 A 리스트를 카피해달라. 이러면 이제 C에는 A가 그대로 A가 카피되는데 A가 empty죠. 그러니까 지금 C에다가 지금 B를 합시다. B.copy 해버리면 C에 이제 B가 카피가 됐던 B 내용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B가 4, 5, 6이었죠. 그래서 이제 카피 요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b.count 해가지고 B라는 리스트에 1이라는 게 몇 개 나오냐? 0개 나와요. 없어요. B라는 리스트에. 아까 B가 4, 5, 6이었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b.count 해서 5 하면 하나가 나올 겁니다. 1이 나오죠. 한 개 있다. 그래서 그 B라는 리스트에 그 요소가 몇 개 나오느냐 하는 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remove는 지우는 거예요. 그 요소를 지워버려라. remove 해가지고 지금 4, 5, 6이니까 4를 지워라. 그러면 B에 4가 지워서 5, 6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remove 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뭐 이런 거는 최소값 구하는 미니멈 B의 최소하면 그 5, 6 중에 5 찍겠죠. 맥스 하면 맥스 해가지고 B 치워주면 6을 찍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트 함수 이제 그거는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소트 함수는 그 sorted라는 함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내장 함수로 쓰는 sorted가 있고 요거는 이제 메소드로 쓰는 sort예요. 요게 이제 좀 다르죠. 이렇게 sorted하고 sort하고. 그래서 저 sorted하고 얘는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넣어줘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A 리스트 내용이 sorting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쓰고 그냥 메소드에서 그 A라는 리스트를 sort해 달라. 그래서 A다 sort 이렇게 써도 되죠. 그 A를 sort해 달라면 이미 sort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건 없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리버스는 거꾸로 sorting해라. 역 sorting해 두라. 그래서 A다 리버스 해 가지고 그 A를 치면 거꾸로 돼 있죠. 그걸 다시 A다 sort를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A다 sort 해 버리면 저렇게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자, 그다음에 index라는 함수인데 A.index 하면은 지금 A의 인덱스하고 3을 쳤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A라는 리스트에 3번의 3이라는 요소가 몇 번 넘버가 뭐냐? 인덱스가 뭐냐라는 건데 3이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온 거고. 그래서 99는 있죠. 99가 있어서 A.index하고 99를 쳐주니까 맨 끝에 11번이다. 인덱스가. 그리고 insert라는 메소드는 저 A라는 리스트에 2라는 요소를 그 2라는 요소 앞에다가 2번 요소 앞에다가 55를 집어넣어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라는 거는 그 인덱스 인서트 시켜야 할 인덱스 번호 그 앞에 인덱스 됩니다. 그다음에 55는 인서트 될 요소예요. 그래서 A.insert 255 해가지고 A를 다시 나타내면 그 2 앞에 2번이 2의 원래 012였죠. 그러니까 2 앞에 55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015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팝이라는 거는 원소를 빼내라 이거예요.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하나 빼내라. 근데 팝으로 빼낼 때는 앞에서 빼지 않고 맨 뒤에 것부터 뺍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스택을 요 리스트 갖고 스택을 만들 때 요 팝 함수를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A다 팝 해버리니까 요 맨 마지막 요소 99를 빼버리죠. 99가 나오고. 그다음에 del이라는 이제 그 함수는 그 del 요소를 하나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del하고 숫자를 적어주는 게 아니고 리스트 해가지고 인덱스로 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소를 갖고 지우려면 del을 쓰지 말고 아까 쓴 게 remove였죠. remove는 여기에 요소를 적기 때문에 그 리스트 내에 있는 어떤 요소를 지워라 하면은 이제 remove를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인덱스 가지고 그 원소를 액세스해 가지고 그걸 지워라 하려면 번호 갖고 지우려면 저렇게 그 리스트 넘버하고 인덱스 가지고 del 함수를 쓰면 됩니다. 다 이해하겠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리스트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산들인데 굉장히 다양하죠. 자, 지금까지 배운 연산 그 리스트 개념을 가지고 그 예제를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15개의 정수를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출력하고 그중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고 정렬시켜서 그 리스트를 출력해라. 이런 게 있을 때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VS 코드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15개 인풋을 받으니까 15개 너무 길지만 어쨌든 15개 입력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일단 인풋 함수를 갖고 받아야겠죠. 인풋 함수는 그 프롬프트를 메시지를 띄워주고 그 프롬프트 메시지대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무조건 스트링화 시킨다고 그랬죠. 무조건 모든 건 전체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받습니다. 하나의 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개 인티저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15개 숫자를 차례차례로 스페이스 간지로 잘라갖고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그 전체가 하나가 스트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풋 했을 때 23, 41, 55 이렇게 세 개를 쳤을 때 엔터 쳤을 때 이 이제 인풋 스트링스에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23, 41, 55 이렇게 스트링으로 들어옵니다. 전체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각 숫자 하나하나를 뽑아내야겠죠. 요걸 하나하나 뽑아내야 되는데, 자, 그걸 요 스페이스가 좀 갖고 이제 경계를 줬기 때문에 요 스페이스를 세퍼레이터로 해가지고 스플릿 시키면 되죠. 그게 이제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수라고 그랬죠. 많이 쓰는 함수고. 그래서 그 스플릿 지금 받은 스트링에 대해서 즉 인풋 스트링스에 대해서 그 스트링 함수 중에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뭘 갖고 잘라내느냐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잘라라 해서 세퍼레이터 SEP는 스페이스를 줬죠. 자, 저렇게 들어가면 인풋 스트링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게 스플릿을 함수를 돌리게 되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23, 41, 55 이렇게 스트링으로 들어갔던 게 저 스플릿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 나와요. 23, 41, 55 이렇게 세 개의 그 스트링으로 만들어지는 리스트가 인풋 str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스트링들의 리스트죠. 23이라는 스트링, 41이라는 스트링, 5라는 스트링 세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23이라는 스트링이 아니라 이걸 23이라는 수로 바꾸고 이건 41이 아닌 41이라는 정수로 바꿔야 되고 5라는 스트링이 아닌 55라는 수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요럴 때 우리가 맵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요 인풋 스트링 저기 인풋 스트링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트링 리스트를 받은 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int라는 함수를 적용해라. 이게 맵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23, 41, 55가 나왔을 때 저 맵 함수를 쓰게 되면 요 23을 가지고 int 23이 실행되고 또 int 41이 실행되고 int 55, 이 각 스트링을 가지고 int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 리스트의 각 요소에 대해서. 그래서 맵이라는 함수가 그 스트링 그 각각의 시퀀스 자료에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적용하느냐 하는 함수를 앞에다 적어주는데 int라는 함수를 적용해라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맵 객체가 만들어지고 맵 객체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맵 객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하려면 리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맵 객체를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그 결과를 보자면 인풋 리스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풋 리스트를 출력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3, 41, 55 이게 숫자 정수 3개로 구성되는 리스트가 하나 나오게 되죠. 요 이해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 인풋 리스트 중에 미니멈 함수를 부르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맥스는 저걸 부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은 구했죠. 그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려니까 이제 합을 구해서 이제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합을 구하려니까 우리가 인풋 리스트 리스트죠. 지금 그 3개짜리 말하자면 지금 우리 얘에서 그거를 랭스를 구하면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레인지 3 하면 0에서 2까지. 그래서 i가 0, 1, 2로 변하면서 밑에 있는 명령어가 반복되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저거 이제 여러분들 복합 연산자인데 대입 연산 복합 연산자예요.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input list i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sum은 제로로 해놨으니까 input list 제로하고 sum을 더해서 다시 sum을 만들죠. 그럼 처음에 sum은 input list 제로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시 i가 이제 1로 바뀌면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수를 가지고 원래 sum이 있던 데다가 input list 1을 더하겠죠. 그러면 input list 제로와 input list 1이 더해지겠죠. sum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돌면 2가 되면서 이제 sum하고 또 input list 2가 더해지니까 또 sum에는 input list 0, input list 1, input list 2 3개가 합쳐진 게 나오겠죠. 이제 그 3개 다 끝났죠. 그러니까 for loop이 반복이 끝나면서 이제 AVG를 이제 요 average를 구하면은 sum을 그 input list len 길이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평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orted, 자, 여기서 이제 평균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정렬을까지 시켜야 되니까 정렬된 리스트는 input 리스트를 sorted 시키든지 input 리스트 sort 이렇게 하셔도, 그 input 리스트 sort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sorted를 쓸 거냐 아니면 method를 쓸 거냐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프린트 하는 방법 알죠? 그래서 그 프린트를 시키면은 요 프린트 함수 요걸 써갖고 하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납니다. 요걸 한번 실행시키면은 run 해가지고 run without debugging 해서 이제 실행이 돼서 input 15개 인티저 뭐 23, 31, 55, 21, 6, 7, 5, 8, 12, 6, 7, 0, 뭐 8, 몇 개 넣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넣었죠? 1, 2, 3, 4, 5 이렇게 15개 넣고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제 리스트 오브 인풋 데이터 하면 저기 리스트로 저기서 여기 이제 리스트 오브 인풋 데이터죠. 요거 출력한 게 인풋 리스트를 출력한 게 저렇게 나와요. 이제 이걸 미니멈 1이고 맥스는 67이고 썸은 313, 에버리지는 20.866. 그래서 소티드 리스트는 저렇게 나온다라고 출력이 나오죠. 이해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제 보시면 그 입력을 5개를 받는데 연, 월, 일 날짜를 받습니다. 5번을 받죠. 그리고 이들 날짜를 튜플형으로 구성한 리스트를 오름차 순으로 정렬 혹은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이제 VS 코드로 이제 짠 게 요겁니다. 요거 짠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걸 이해하시면은 지금까지 리스트나 함수 같은 걸 제대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다만 이게 튜플이라는 게 이제 리스트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런 소괄호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자료를 소괄호로 딱 만들어진 이것도 시퀀스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튜플이라는 게 하나 함수를 썼죠. 튜플형으로 만들어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튜플 형태로 저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프린트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이걸 실행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뭔가 어떻게 된가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 요거 아까는 우리가 요렇게 여기서 연, 월, 일 하고 날짜 이렇게 받았죠.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5종류를 받아요. 즉 이름하고 그 사람의 전공, 그다음에 그 학번, 그다음에 생년월일, 데이트 오브 버스, 그다음에 GPA, 그 평균 학점 이렇게 5개를 그 묶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각 학생의 정보를 튜플로 해서 만들어진 거를 리스트화 시켜서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튜플이라는 자료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관계된 데이터들을 묶을 때는 튜플을 쓰는 게 좋습니다. 리스트는 그냥 모든 데이터 관련이 있던 없던 그 나열시키는 데이터지만 튜플 데이터 타입은 보통 어떤 특정 데이터들이 관련된 것들끼리 묶을 때는 튜플 갖고 묶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하고 다 관련돼 있죠. 이 사람의 전공, 학번, 그 생년월일, 평균 학점이라는 거. 요게 한 개가 이제 이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들이죠. 이런 것들 보통 레코드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파이썬에서 튜플이라는 자료 갖고 묶어내는 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한 거랑 똑같은데 3명의 학생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원호 받고 그다음에 김윤수, 손용호 이렇게 세 사람의 그 이름, 그다음에 전공, 뭐 생년월일 아니 그 학번, 생년월일, 뭐 학점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론 제가 제일 높은데 그거를 이제 그 스트링으로 다 받으니까 걔네들을 이제 튜플로 만들어서 요 처음에 만들어진 빈 리스트를 하나
초기화 시켜주고 그 리스트에다 계속 어펜드 하면서 추가하는 거죠.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자, 그래서 저거를 이제 실행시킨 게 이제 저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잘 읽어 보시면서 이해해 가신다면은 이제 파이썬 어느 정도 요 리스트나 앞에 여태까지 했던 함수나 내장 함수들을 이해하신 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다음에 이제 제일 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제일 중요한 것들, 이렇게 맵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다든지 리스트 컴프리hension 갖고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합니다.